근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자중질환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요청으로 민주당이 영입된 인사였습니다. 박 공동 비대위원장께서는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습니다. 앞으로 박 공동 비대위원장께서는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역과 청년의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기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당 전체의 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리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도훈 의원님,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제 어제 꽤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작심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꽤 시끄러운데 각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평가와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을 때 혹은 민주당 전체가 패배했을 때 책임론을 586 그룹에 돌려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냥 자기 정치하려고 본인 욕심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젊은 정치인이 당을 위해서 어떤 사과를 하고 이런 그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측면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제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직 그것만이냐, 거기에 동반된 어떤 그 정치적 의도는 없느냐 이제 많은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비공개적으로 하다가 어제 오늘 조금 공개적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는 박지원 위원장 본인의 정치는 없느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쟁의 한가운데서 나름 굉장히 많은 역할도 하고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그 만찬에도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크게 느끼면서 본인의 향후 정치적 꿈과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선거 후에 본인의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 물러나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내 말을 안 받아들여서 이렇게 참패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쌓으려는 게 아니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박지원 위원장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홀로 서 있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사진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그 뒤에 이재명이라는 분이 같이 서 있는 건 아니냐. 이 문제를 특히 이제 용퇴 대상으로 그 지목된 586 그룹에서도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로남불을 제기했고 팬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오히려 586보다는 이재명에 더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586보다는 철험회 같은 데 더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재명의 그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냐. 나올 명분이 없다면 가장 명분이 없는 사람은 이재명이고 두 번째 명분이 없는 사람은 송영길일 텐데 왜 두 분의 인천 계양을과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반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그 민주당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력 재편, 이재명과 가까운 세력, 그다음에 기존의 주류였던 친문, 이 두 세력이 6.1 지방선거 끝난 뒤에 이 선거의 패배는 당신들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들 때문이야. 이렇게 권력투쟁을 시작하고 그 권력투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지금 최전선에 우리 박지원 위원장이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정치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학구도 얘기를 꽤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다. 박지원 위원장이 이렇게 본인 상황을 표현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는 지금 내부 총질하느냐 이런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과 비난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과 좀 하지 마! 무대 위치!
물론 어제 뭐 민주당의 소신파인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박지원 위원장 할 만한 거다라고 뭐 감싸는 발언도 하긴 했는데 게시판 일부 글들은 꽤 그 비판 수위가 높거든요. 쇄신을 하려다가 뭔가 이런 고립무원 상황, 그 광야의 홀로선 상황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 그만 괴롭히라고 말하는 소위 개딸분들의 말에는 예. 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저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이미 여의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 대선에서 활약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전화를 받고 공동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박지원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망이 어두우니 어쨌거나 그 책임을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는 치열한 당내 이전 투구인 것 같고요.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 선거가 안 좋았을 때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부터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내용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을 좀 더 덧붙이자면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나 타이밍 등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용으로 봤을 때 586 용태나 민주당의 끊임없는 사과 반성, 쇄신을 요구하는 게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틀리지 않은 이야기가 정무적으로 다소 미숙했다고 해서 586 기득권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 등에 의해서 면박을 받고 코너로 몰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해서 뽑아놓은 27살의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586들이 끝끝내 자신들의 기득권, 주류로서의 입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내홍의 후폭풍 부작용은 이번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선 이후에 벌어질 8월 전대까지의 책임 공방을 두고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민주당 내 자중질환 얘기까지 이번 주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만나봤습니다.